자, 펴봐요. 다음 주까지 기본적인 내신은 다 외워오셔야 돼. 오늘 질문하는 거 봤는데 기본적인 내용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잖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암기를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 범위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이 파동 설명해드렸어요. 우리가 파동할 차례라서. 자, 그래서 그 파동과 관련된 문제들, 자, 선생님이랑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가 파동에서요. 파동의 성질하고요. 그 다음에 상의 작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범위하고 똑같이 다 들어있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73페이지 파동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얘기 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뭐 하는 거라고? 그쵸. 자,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인데,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갈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은 뭐 해야 돼? 진동. 근데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면 무슨 파라 그래? 이거 종파라고 해. 그치?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아이를 우리가 종파라고 하잖아. 종파를 용수철로 그리면은 어떻게 돼? 밀하고 소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지? 이렇게 되는 게 종파 그리는 거야. 맞지? 자, 이 종파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 그거 소리요. 네, 소리, 음파요. 또 초음파요. 또 그리고 primary wave요. 그 다음에 피파만 종파. 자, 이걸 뺀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횡파라고 했어. 그래서 횡파는 따로 외우지 말고 나머지예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횡파는 어떻게 진동해? 수직 매질과 네,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어. 맞지? 자,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해. 진동하면서 마루와 뭐가 생기는 거야? 골. 됐니? 이 파동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파동을 나눌 때요. 첫 번째는 파장이 뭔지 얘기하셔야 되는데 파장이 뭐야? 제가 말과 골과 골 사이 그냥 같은 형태의 그게 반복되는 거기요. 거리. 네. 자, 파동은요. 같은 이상이 반복되는 뭐라고요? 거리라고요. 거리라고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너네 영상은 다 보고 온 거니? 네. 본 거 맞아? 못 보고 어떻게 수업을 올 수가 있어? 자, 너네 요번에 영재 갈 건지 과거 갈 건지 여기다 써놨는데 자기가 자기에 맞는 거를 잘 파악하고 얘기한 거 맞니? 그럼 오늘까지 선택하는 건가요? 선택해 놓으셨는데요? 영재, 과거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다영쌤이 써놓으셨는데 공부 지대로 해, 신우야. 어? 자, 그 다음에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는 파장이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시간은 뭐니? 주기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거꾸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진동수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진폭이 뭐야? 진폭이요? 마루의 중심과 마루 아니면 중심과 골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 되겠어? 이게 진폭이라고 그래서 이 진폭은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간 거냐면 매질이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말로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변이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동이 퍼져나갈 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라고 하는 파동의 뭐요? 속력이요.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동의 속력도 똑같이 시간분의 뭐가 되는 거니? 거리.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이 뭐니? 그러면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주기분의 뭐라고요? 파장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분의 1이라는 주기의 역수가 뭐다?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는
그러니까 우리는 파동의 속력을 F 난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되겠어? 자, 특히 요번에 우리 물을 특강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볼 거면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막바로 물리 원투 수준까지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 알았는데 이러한 파동의 형태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빛과 뭐야? 소리야. 근데 빛과 소리는 좀 달라. 똑같이 파동이라도 빛은 무슨 파? 빛은 빛은 횡파, 횡파고 소리는 종파. 종파야. 자, 빛과 소리가 퍼져나갈 때요. 얘네들이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이거 다르죠? 빛은 매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빛은 매질이 있어도 갈 수 있고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돼요. 그쵸? 그래서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자, 어떤 상태를 통과할 때 제일 빠르냐면 입자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고체 상태를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예요. 진공은 통과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빛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뭐예요? 고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소리에 3요소가 있는 거 아세요? 소리의 3요소 뭐였죠? 세기와 높낮이.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소리의 높낮이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에 뭐가 있어요? 맵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리의 크기라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포. 진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진폭이 클 때가 큰 소리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큰 소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컵에다가 물의 양을 다르게 하면 내가 두드렸을 때 진동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만들어. 그 중에서요.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는 건 누굴 진동시킨다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물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어서 소리를 낼 때 누굴 진동시킨다 그랬어? 공기요. 근데 이 매질이 많은 애가 고음이에요? 적은 애가 고음이에요? 적은 아이가 고음이라고 그러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두드려서 고음은 누굽니까? 1번이 고음이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이에요. 불어서 고음은 뭐라 그랬어요? 3번, 2번, 1번으로 서로 반대라고 했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소리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파동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반사를 하는데 반사할 때 일어나는 규칙성을 우리가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반사 법칙의 내용. 네, 반드시 입사각과 무슨 각은 반사각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언제나 같아야 돼. 예외는 없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각도를 재야 되는데 각도를 어떻게 재? 네.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뭐 한다 그랬어? 네.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렸을 때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어디가 입사각이야? 2번이 입사각이야. 얘가 40도면 반사각이 몇 도? 40도야. 라고 하는 게 반사 법칙이야. 맞지? 그 다음에 굴절이라는 게 뭐야? 이게 빛이 이제 빛이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건데 왜 꺾여? 물체마다 빛의 이동 속력이 달라서.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됐어. 속력이 달라지니까 직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꺾인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야, 여기가 물이야. 그러면 생각해. 공기에서 빛이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 중에서 훨씬 빨라. 그래서 빠른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느린 쪽으로 가면요. 어느 쪽 방향으로 꺾여요? 직진한 것보다 법선 쪽으로 꺾일까요? 아니면 물 표면 쪽으로 꺾일까요? 네, 항상 느린 애들이 법선 쪽에 가까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에 가는데 이때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면 이 각도는 몇 도니? 30도야. 이 각도는 30도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반사각이 뭐해지니? 커지죠. 굴절각은 뭐해질까요? 커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때요.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꺾여 들어갑니다. 항상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여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뭐가 됐어?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이니? 안 들려.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 물에 들어갔을 때 다리가 짧아 보인다든가 아니면 막 동전을 물에 넣었을 때 안 보이다가 물 넣으니까 보인다든가. 그러면 왜 그래? 빛의 굴절 때문에요. 빛이 굴절돼서 내 다리가 짧아 보이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근데 왜 짧아 보여? 길어 보일 수도 있잖아. 그걸 묻는 거잖아. 짧아 보이는 이유가 뭐야? 원래 가던 내 시선이 위에 있어서. 자, 빛이 굴절에 들어가면요 수심이 뭐해 보여요? 얕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수심이 얕아 보이니까 여기에 내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동전이 떠 보이는 거고 물고기도 떠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다리도 뭐해 보이는 거야? 짧아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반사와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 있어요.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이게 거울. 거울이에요. 거울은 모든 상이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볼록 거울로 보든 오목 거울로 보든 평면 거울로 보든 좌우는 무조건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되겠어? 자,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는 뭐 있어요? 렌즈 있어요. 자, 거울에는 몇 종류가 있니? 몇 종류? 세 종류 있죠. 무슨 거울 있어요? 평면 거울 있어요. 그 다음 볼록 거울 있고요. 그 다음 오목 거울 있어요. 렌즈는요? 렌즈도 보면 볼록. 평면 렌즈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아닌가? 렌즈는 뭐 있어요? 오목 렌즈와 뭐가 있니? 볼록 렌즈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요 빛을 모으는 애가 있고 퍼뜨리는 애가 있는 거 아세요? 자, 빛을 모은다. 누구예요? 오목 거울이랑 볼록 렌즈. 오목 거울. 거울과 볼록 렌즈.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요. 빛을 퍼뜨리는 거 뭐 있어요? 볼록 거울이랑 오목 렌즈. 볼록 거울과 뭐가 있다고요? 오목 렌즈. 오목 렌즈가 있죠. 자, 근데 빛을 퍼뜨리는 물체 앞에가 서 있으면 모든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빛을 퍼뜨리는 곳 앞에가 서 있으면 모든 물체 어떻게 보여요? 항상 축소된 정리 정리 허상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항상 축소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만들 때 써요? 방법용이. 네. 도난 방지용 거울 또 부분 도로에 앉는 거. 부분 도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에 측면경, 사이드밀러.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자,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는 상이 다양하게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이거 일단 확대된 돌입 실상이랑 확대된 돌입 실상이랑 축소된 축소된
실상이라. 그 다음 확대된 네네. 정리 허상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빛을 모으는 장치는 물체를 실제로 볼 때보다는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 윤건 정신 차려. 빛을 모으는 목적으로요. 그래서 전조등, 등대, 성화체. 성화체화 등 이런 데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렌즈는요.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 쓰이죠. 여러분들 눈이 무슨 눈이에요? 여러분들 눈은 왜 안경을 썼어요? 근시랑 근시가 뭔데요? 가까운 거만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눈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상이 망막 앞쪽에 네, 수정체가 정상인보다 너무 뭐해져서 두꺼워져가지고요. 그래서 상이 망막까지 가지 못하고 망막보다 어디에 맺혀요? 앞에 맺혀요. 그러면 빛을 감지하는 세포는 여기 있는데 이 세포가 이걸 못 봐요. 자, 그래서 빛을 망막에 있는 곳까지 뒤로 이렇게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뭘 낍니까? 얘가 너무 볼록해졌으니까 무슨 렌즈를 껴야 됩니까? 오목 렌즈를 껴서 교정하는 게 우리 눈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러니? 근시. 그럼 원시는 거꾸로겠죠.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빠른 속도로 좀 푸셔야 되는데 오늘 안에 이 빛에 해당되는 걸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78, 79페이지 풀렸을까요? 자, 7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풀어보는 거 숙제였습니다. 맞아요? 네. 숙제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어요? 그 뒤쪽에 한점만. 서율아, 왜 안 되어 있지? 숙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 묻는 거잖아. 너네 숙제를 안 해오면서 무슨 입시를 한다 그래. 너네는 그냥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입시 되게 엄청나게 너네를 희생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1년을 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재나 과고 가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학원에서 계속 수업이에요. 근데 되게 막 그냥 멋져 보이려고 영재 입시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못 따라가서 뒤지게 혼나고 울고 막 그래요.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복도에서 혼내는 언니 오빠들은 대부분 영재예요. 할 걸 못하니까. 일반고 애들은 혼내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단과에서 애들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목적이 다르니까. 대단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입시다.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숙제 한번 좀 보죠. 넘겨. 넘겨. 집중.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해오는 사람들은 해오고 안 해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채점 빨리 하시죠. 왜 이랬을까? 전화, 좀 성실하게 하자. 어? 뭐 하는 거야 이제? 자, 빨리 채점. 현대까지 채점하시죠. 채점을 해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 텐데 다 맞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기다리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입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내용부터 물리 원까지를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포커스가 중등 심화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물리원을 완벽하게 그 수준까지 물리원 심화까지를 하고 싶은데 그 수준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물리대회 하면서 아 물리가 이런 거구나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죠. 죽을 때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물리 하이탑 2까지 끝난 애들하고 합쳐서 하거든요. 그건 이제 레벨별 수업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잘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한다 생각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하고는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인데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가 아니거든요. 처맞아서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또 입시에 성공하고 합니다. 자, 보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조금 드려야 되는 노력들을 조금 아끼시고 있어요. 그럼 입시에 성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78페이지부터 보자. 78, 79에서 질문. 171번. 67, 71. 자, 67하고 71번이요. 특히 이 부분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죠. 자, 67번 보시면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바늘구멍 사진기라는 게 잘 없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하고 같은 게 자, 바늘구멍 사진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자예요. 근데 정말 여기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거울이 있어서 상이 맺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꾸며가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화살표에서 나온 빛이 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여기 상이 맺혀야 돼. 그럼 잘 봐. 이 빛이 얘를 통과할 수 있니?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려면 여기서 나온 빛이 어떻게 가야 되니? 이렇게 가서 어디 와? 여기 오죠. 그럼 대가리가 어디 생기는 거야? 아래 생기는 거야. 되겠어? 여기 있는 빛은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오죠. 그러니까 꼬리가 위에 생기겠죠.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상을 어떻게 맺힐까요? 상하고 바뀝니다. 되겠어? 이런 모습을 제대로 그린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몇 번이에요? 5번, 2번. 네. 자, 꼬매가 모든 거울에서 좌우는 무조건 바뀌는 거 알죠? 그래서 상하가 더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의 문제야. 알겠니? 되겠어? 괜찮아? 네. 자, 71번 봅시다. 자, 71번 보시면요.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얘요. 거울에 상이 맺히는데 좌우를 안 바뀌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거울이 한 번만 반사되면 좌우는 무조건 바뀌잖아. 그럼 좌우를 안 바뀌게 하려면 거울을 몇 번 반사시키면 되겠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잔망경이야, 잔망경. 되겠어? 잔망경에는 거울이 몇 개 들어있냐면 평면 거울이 2개 들어있어서 주로 잠수함에 썼어. 그래서 잠수함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물 밖으로 얘만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물체를 보는데 여기 과라는 글씨가 있다고 쳐. 이 거울에 첫 번째 비칠 때는 좌우가 바뀌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좌우가 바뀐 상태로 한 번 더 비치면 어떻게 되니? 그대로 보여. 되겠어? 그래서 상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평면 거울을 짝수게 쓰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봐. 자, 그러면 앰뷸런스에 있는 글씨는 어떻게 써야 돼? 좌우를 바꿔 써줘야 거울에 비쳤을 때 똑바로 보이겠지. 그래서 앰뷸런스의 글씨를 우리가 좌우를 바꿔 씁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보자. 다음은 평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설명은 주로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중심으로 했지만 문제는 평면 거울도 많이 나와요. 평면 거울을 보시면 빛이 갔다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상이 그대로 보인다. 변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평면 거울이 있고 그 앞에 내가가 서 있으면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칠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하고 상의 대부분은 뭐하다? 같다. 뭐만 달라 보인다? 좌우만 바뀐다. 그럼 뭐가 같은데? 라고 하면 모양, 크기, 위아래, 또 거울로부터 떨어져
거리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m 떨어져 있으면 상도 2m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울은 좌우 빼고 다 그대로 보이는데 그럼 나의 전신을 비춰보기 위해서 거울의 크기는 내 전신의 얼마? 2분의 1. 절반이면 돼. 왜 절반이면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 눈에 상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니? 닮음인데요. 크기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2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 전신과 거울의 비율도 몇 대 몇이면 돼? 1대 2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키가 160이면 전신을 비추기 위한 거울의 크기는 80이면 된다고.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평면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몇 번입니까? 5번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신이 거울에 다 보이지 않을 때 멀리 떨어져 보면 다 보일 수 있니? 라고 하는데요. 꼬맹아, 멀리 가면 내 모습이 보일 것 같죠? 네가 멀리 가도 네 키는 변하니? 아니요. 안 변해요. 되겠어? 멀리 가도 네 키는 안 변해요. 그러면 내 키가 계속 160이니까 여기 있던 내 전신을 비추는 거울은 80cm여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간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다. 신기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거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키의 무조건 절반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1번이 제이가 질문했었나? 167. 누가 했었어? 171번 질문 누구야? 자, 몇 번이 의심돼서 질문한 거야? 5번이 틀린 것 같아서 그때 지금 말씀했던 거예요. 또 너는? 저도 5번이 틀린 네. 자, 넘어갈게요. 80번부터 81번까지요.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다 중학교 내신입니다. 자, 80번부터 81번까지 질문. 176이랑 182. 자, 76이랑 82 두 개 보는데요. 75랑 81. 네? 75번이랑 81번. 75번하고 81번이요. 자, 75번부터 볼게요. 71번 무슨 눈입니까? 75번? 네, 그럼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자,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렌즈 안경을 쓰셔야 됐어. 우리 근시일 때요. 오목렌즈 안경이 필요해 라고 했어요. 왜 필요하냐면 얘는 두꺼워서 빛을 너무 빨리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눈을 바꿀 수는 없어. 얘 그대로야. 언제나 빨리 모을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빛을 한번 오목렌즈로 뭐 할 거란 얘기야? 퍼뜨려. 그래서 퍼뜨려 놓으면 얘가 아무리 빨리 모아도 여기 와서 그 퍼진 빛이 모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시력 정도에 따라서 오목렌즈의 오목한 정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빛을 얼마나 퍼뜨릴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오목렌즈로 교정하는 건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렌즈 안경을 이용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그림이 근시 그림이야. 그러면 이 그림과 다르게 빛이 망막에 뒤에 맺히는 눈은 뭐겠니? 이게 할머니 눈이야. 원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렌즈가 필요해? 볼록 렌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만 제대로 외운다. 반대는 그냥 반대구나 하고 답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 다음 그림은 공기에서 물로 레이저 빛을 쏘았을 때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입사각이 어딘지 굴절각이 어딘지 각도 계산해서 체크해 놓으세요. 그거는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입사각이 몇 도입니까? 46도고요. 굴절각이 얼마입니까? 28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기억은 틀렸다라고 가셔야 되고요. 니은은 맞았고요. 자, 이번에는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레이저를 쏘면요. 꼬맹아 이렇게 되는 거야. 공기 중에서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이렇게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물에서 공기 중으로 쏘면 이 빛이 거꾸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냥 돌아서 나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돌아 나올 때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고요. 이 각이 무슨 각이야? 굴절각이야. 누가 커? 굴절각이 더 크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레이저 빛을 입사시키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커져요. 잎사귀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이요. 유리컵 속에 빨대를 집어넣고 빨대가 꺾인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 그림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위에서 보면 빨대가 어느 방향으로 꺾여 보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거잖아요. 되겠어? 네. 네, 설마 5번처럼 보이진 않죠. 되겠어요? 꺾여 보여야 된다 했잖아요.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자, 3번처럼 보이는 그림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 자,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물속에서요. 빛이 가서 이렇게 꺾이니까 됐어? 네, 얘가 이제 이렇게 올 거라서요. 내 눈에 보기에는 빨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이거 몇 번이어야 돼? 이거 답이 몇 번이어야 돼? 이거 몇 번이어야 되니? 이거 답지 몇 번으로 나왔어요? 자, 이거 조금 그런데요. 이거는 3번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82번 가죠. 잠깐만. 아니요, 2번이 맞습니다. 네. 왜냐면요, 바닥이 떠 보여야 되잖아요. 바닥이 떠 보여야 되니까 여기 있는 빨대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여기서 보여야 돼요. 여기 있는 애도 여기서 보여야 되고 여기 있는 애도 여기서 보여야 되니까 빨대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 그림이 3번인 거 맞아요? 바닥에 떠 보이는 거 맞아요? 바닥에 떠 보이는 거 맞습니까? 3번이? 2번이 떠 보이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바닥이 2번이 떠 보이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놔두세요.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문제. 자, 그 다음에요. 82번이요. 밀도가 작은 공기에서 밀도가 큰 물속으로 빛이 진행할 때요.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랬어요. 이거 질문 누가 했죠? 82번? 너는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입사각이 크니 굴절각이 크니? 4번. 네.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건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82번부터 83번까지 질문. 89번이요. 89번하고 90번 하고요. 자, 우리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자 프리즘에 의한 거. 프리즘 그림이 88번에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88번에서 프리즘 그림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론으로 물어본 건 89번이지만 자, 빛은 백색광입니다. 그래서 백색광의 빛이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원래 물질은 아니지만 그냥 물어본다면 이건 순수하니 아니면 이 안에 여러 개가 섞여 있니? 여러 개가 섞여 있죠. 자, 그 여러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빛마다 프리즘을 통과할 때 속력이 다 달라. 빨간색 빛이 전달되는 속력, 파란색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다 달라서요. 얘네들이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다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애는 조금만 꺾여서 여기서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애는 많이 꺾여서 여기서 나타나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서 그 중에서 굴절각이 제일 작은 위에서 나타나는 아이가 무슨 색깔?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빛은 순물질이 아니고요. 빛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빛의 삼원색이 뭐 있어요? 빨. 아, 네. 빛의 삼원색이 빨, 초, 파 이렇게 있죠. 그 삼원색의 빛을 섞었을 때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다양한 색깔들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면 노란색, 빨강과 파랑이 만나면 자홍색, 초록과 파랑이 만나면 청록색, 그리고 다 만나면 흰색인데요. 선생님, 이것만으로는 모든 색깔을 다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밝기를 주는 데서. 네, 모든 색깔을
색깔을 다 만들려면 선생님이 빨강과 초록이 만나서 노란색 때 이건 조건이 있어요. 빨강과 초록이 1대1의 세기 비율로 만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이 아니고 1대2로 만난다든가 2대3으로 만난다든가 거꾸로 3대2로 만난다든가 그러면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이용해서 총천연 색깔을 다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1대1의 비율로 만날 때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되겠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89번 보면요. 다음 그림은 프리즘에 의한 빛의 분산을 설명하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멋진 말로 빛이 분산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빛이 분산되는 이유는 색마다 굴절, 유리, 뭐해서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이해돼? 자, 그러면 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몇 번입니까? 1번에 빛은 색깔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이 중에서 어떤 보기가 의심일까요? 말해봐. 아까 89번 설명 질문한 사람 누구니? 네, 몇 번이요? 이 프리즘이 이게 분산이 잘 못 본지 몰랐어. 자, 프리즘에 들어갈 때요. 여기는 공기고요. 여기는 유리잖아요. 그럼 빛은 공기에서의 속력과 유리에서의 속력이 같니 다르니?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굴절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백색광 안에는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색깔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 달라서 나타나는 위치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되겠어? 우리는 나누다는 뜻을 뭐라고 해요? 나는 V. 나는 분자 써서 여기 분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0번 보시면 됐죠? 여기서 밀도가 큰 유지 이런 거.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밀도가 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0번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질문하셨죠? 다른 질문 뭐 있었는데? 없어요? 이게 다예요? 맞아? 넘어간다. 자, 84, 85에서 질문. 200번. 200번. 200번만 하면 되니? 199. 205번. 205번. 자, 199번 보시면 다음 빛과 여러 가지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검정색은요. 여기 검정색 물체가 있어요. 자, 검정색 물체는 빛이 갔다가 어느 빛을 흡수해요? 모든 빛을 다 흡수해서 내 눈으로 오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만 해요. 그럼 거꾸로 모든 빛을 반사만 하는 건 뭐 있어요? 흰색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여름철에는 검정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니까 점점 뜨거워지겠죠. 근데 흰색은 흡수하는 것보다 반사하는 게 많으니까 그 물체가 흡수하는 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흰색이 검정색보다 온도가 낮아요.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몇 번일까요? 199에는 4번이요. 자, 4번 보시면 붉은색 장갑에 녹색 조명을 비추면 그랬습니다. 자, 꼬맹아.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붉은색 장갑이 있어요. 그럼 붉은색 장갑은 뭐만 반사할 거야? 빨강. 네, 빨간색만 반사해요. 근데 녹색을 쏜대요. 녹색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을 쏘면 빨간색이 초록색을 반사할까? 안 하죠. 흡수만 하죠. 그럼 내 눈에 오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 그렇게. 근데 답지 근데 답이 5번이라고. 5번이라는 자, 파란색 꽃은 다른 색을 모두 흡수하고 파란색만 반사한다. 5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답은 고쳐드릴게요. 4번을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00번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200번 문제의 별표. 자, 200번은요. 우리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같은 거 쓰는데요.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이제 멋진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평광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평광판이 뭐냐면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가 대표적인 평광판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평광판은요. 사실은 여기에 한 방향으로만 틈이 나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만 빛이 통과해요. 근데 빛이 방출될 때 사실은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요. 그래서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고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어떤 빛은 이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애가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 못해. 그러니 셀로판지와 같은 평광판에 나와 있는 틈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얘만 여기를 통과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광판으로 만들어진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빛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눈부심이 적죠.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근데 골 때리는 거. 이렇게 앞에 평광판 A가 있는데요. 그 옆에 평광판을 하나 더 놓을게요. 근데 어떤 평광판을 놓을 거냐면 이런 평광판을 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A 평광판을 통과한 I가 B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여기를 동시에 통과하는 애가 없으니까 검게 보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지면이나 수면에서 반사된 빛은요. 자, 꼬맹아. 지면 이제 수면에서 반사되거나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동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사방팔방으로 막 진동해서 가다가 그래서 여기서 반사될 때는요. 얘와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반사돼서 와요. 그래서 빛들이 얘랑 부딪히는 순간 얘랑 나란한 방향으로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 빛들만 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평광판으로 된 색안경을 쓴다면 어떻게 된 안경이 가장 적합합니까? 그랬으니까 평광 방향이 이것과 수직으로 이렇게 된 평광판을 쓰시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눈부심이 없어요. 세로 방향. 네, 그래서 세로 방향의 평광판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05번 넘어갈게요. 자, 205번은요. 어떤 매질 속에서 빛이 들어갔을 때 빛의 속력이 n분의 1배가 되었다면 그 매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요. 굴절률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매질 속에서 빛이 들어갈 때 속력이요. n분의 1.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는데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100이라고 치자. 물에서의 속력은 50이라고 치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전달됐던 빛이 물속으로 와. 그럼 속력이 몇 분의 1? 그렇죠. 2분의 1배로 줄였죠. 그러면 얘는 굴절률을 얼마라고 한다고? 2라고 한다고. 이해돼?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요. 공기 중에서 유리로 갈 건데 유리는 빛의 속력이 20이라고 치자. 그럼 공기 중에서 유리로 갈 때 빛의 속력이 몇 분의 1? 그렇죠. 5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굴절률을 얼마라고 합니까? 5라고 합니다. 그러면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더 많이 느려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네. 이해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공기, 물, 유리에서의 굴절률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봐봐. 공기의 굴절률은 1이야. 그러면 얘는 빛의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야. 그럼 빛의 속력이 얼마? 4분의 3배로 줄었다는 얘기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빛의 속력이 200이라고 치자. 그럼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라는 얘기야? 200. 그대로야. 1이니까. 그치? 그럼 물에서의 속력은 얼마야? 물에서의 속력은 200 곱하기 얼마?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50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를 C라고 쓰면 물에서의 속력은 얼마? 얼마지? 4분의 3C가 되는 거야. 맞아? 이해돼, 제이? 이해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유리에서의 굴절률이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얼마로? 3분의 2배로 주는 거지. 어디서부터?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3분의 2만큼 속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지. 이해돼? 하겠어? 이게 굴절률이야. 됐어? 이 굴절률을 설명한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스넬 법칙, 우리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배울 거야. 어떻게 나오는지.
204번 잠깐 볼게요. 그림은 레이저 광선이 서로 다른 유리판 사이를 통과하는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공기고요. 여기가 유리 1이고요. 여기가 유리 2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기고요.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을 쏩니다. 자, 공기 중에서 유리로 가면 속력이 빨라졌을까 느려졌을까? 느려지니까 법선 쪽에 가까이 얘가 이제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유리 1하고 유리 2 중에서요. 여기에서 유리 1의 속력이 빠를까? 유리 2의 속력이 빠를까? 우리 모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꺾였대. 그러면 여기에 법선을 그렸을 때 얘는 법선 쪽으로 꺾인 거야? 아니면 반대쪽으로 꺾인 거야?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꺾인 이유는 얘의 속력이 유리 1보다 뭐해졌으니까? 빨라져.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느려요. 얘는 빨라요. 얘는 엄청 빨라요. 됐어? 이런 얘기 아니야? 이대로 뭐야? 안쪽으로 가. 유리 이거 더. 아, 안쪽으로 꺾였어?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대요. 됐어? 직진한 것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유리 1이 더 빨라요. 유리 1이 더 빨라요. 그리고 얘는 느려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유리 2에서 공기로 오면 얘는 엄청 빨라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선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제일 빠른 거 누구? 공기. 그 다음 누구? 유리 1. 그 다음에 뭐? 유리 2.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 이거 고등학교 내신이야. 알겠어? 이거 보고 굴절되는 방향 보고 빠른 쪽으로 꺾였는지 아니 빠른 쪽으로 왔는지 느린 쪽으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4번 답이 몇 번이라고요? 203이요? 204요. 204요? 네. 자, 3번 보시면 빛의 속력은요 유리 2보다 유리 1에서 더 빠르다. 빛의 속력은요 유리 2보다 어디에서? 유리 1에서 더 빨라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예.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86부터 87까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죠. 네. 네, 여기는 좀 작도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넘길게요. 88, 89요. 215. 215번. 215, 216인데요. 자, 215 먼저 보시면 빛이 온 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생기는데 무지개는요, 빛의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굴절에 의해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으로 나뉘었죠. 이걸 우리가 빛의 뭐라 그래요? 분산이요. 됐어? 아까 분산될 때는 어딜 통과할 때 분산됐었지? 그러면 공기 중에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누구지? 물방울이요. 되겠어? 이렇게 공기 중에도요. 수증기가 아니고 물방울이요. 되겠어? 물방울이 비가 온 후에 물방울이 작아서 떨어지지 않는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축축하죠. 비 오고 나면.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요. 이렇게 꺾여서 됐어? 네, 굴절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 물방울에서 반사돼서 나올 때 다시 굴절합니다. 이렇게 오는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더 빨리 많이 꺾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돼가지고요. 됐어? 이렇게 오는 빛도 있겠죠. 됐어? 그러니 들어갈 때는 백색강이지만 나올 때는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지개가 떴을 때 바깥쪽이 뭐예요? 조금 꺾인 거죠. 이게 뭐예요? 빨간색. 얘보다 확 꺾였죠. 이게 무슨 색이에요? 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였어요? 네. 네. 그럼 기억은 무슨 색이냐고 빨간색이요. 니은은 더 많이 꺾였으니까 무슨 색이요? 보라색. 여길 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가 생길 때는 물방울에서 몇 번 굴절했니? 2번. 네, 2번 굴절하고요. 몇 번 반사했니? 몇 번 반사했니? 한 번. 그래서 반사는 한 번, 굴절은 2번. 되겠니? 그래서 2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해서 만들어진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시면 한 번 반사했기 때문에 무지개 중에서도 1차 무지개라고 해요. 만약에 반사를 2번 반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사를 2번 하면 뭐라 그러냐면 2차 무지개라고 해요. 되겠어? 그래서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C하고 D 중에서요. 누가 조금 꺾였어요? D가 조금 꺾인 거죠. 되겠어? 그러니까 D가 무슨 색? 빨간색이요. 되겠어? C가 보라색이요. 되겠냐?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A, B는 무슨 색깔인지 아실 거고요. C, D가 누가 빨리 많이 꺾였는지를 보시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를 보는 거다. 여기를. 요걸 보는 게 가장 낫다. 되겠어?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지개는요. 항상 이렇게 태양이 여기서 오면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무지개를 보려면 태양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 반대쪽을 봐야 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무지개는 태양을 등지고 물을 뿌렸을 때 태양의 반대쪽에 생겨요. 그러면 나 물어볼게요. 아침에 해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럼 무지개가 어디에 생길까요? 서쪽에 생겨요. 저녁 때는 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무지개는 어느 쪽에 생길까요? 되겠어? 그래서 항상 무지개는 태양과 반대쪽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서서 볼 때 무지개가 보이는 거 맞는 거고요. 물방울의 크기가 클수록 잘 보인다? 물방울의 크기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물방울의 개수가 많을수록 무지개가 뚜렷하게 맺히는 거예요. 자, 미음. 빛의 분산의 한 예를 보여주는 자연현상이다? 맞는 거고요. 자, 위에 오른쪽 그림은 물방울 속에서 2번 굴절하고 1번 반사된 결과 빛의 분산에 의해서 생긴 거다? 맞는 거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반원형이 아닌 완전한 원형의 무지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되겠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면을 가려서 그래요. 됐어? 위로 올라가면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겼는데 땅에 가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몇 번 해달라고 했어요? 216에 3, 4번이요. 자, 볼록렌즈하고 오목거울 동그라미 치시면 빛을 모으는 아이죠. 자, 그 중에서요. 정립 실상을 맺힐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보면은 정립은 무조건 허상입니다. 실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3번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도립 허상을 만드는 것 찾아라. 도립 허상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립은 무조건 실상, 정립은 무조건 허상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누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런 거. 실상이랑 허상이랑 무슨 작도 할 때 설명하지 않았어?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을 맺히면 실상. 아, 네. 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요. 윤건아, 계속 조는 이유를 모르겠어. 부장님. 네가 스스로 조절해야 되지 않아? 너 그거 습관이면 문제 있다. 자, 95페이지부터요. 95페이지부터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좀 풀죠. 그래서 선생님 15분 간격으로 질문 받을 건데요. 속도가 느려서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게끔 하십시오. 15분 간격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서율, 이 진로는 네가 결정한 게 아니었어? 아니 아니요는 무슨 뜻이야? 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과거하고 말하시는 거죠? 네. 대학교 중간고사. 어? 부모님이랑 상의 안 해보긴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부모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너의 생각인 거야. 자, 여기
너네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야. 부모님의 생각은 전화해서 부모님들하고 물어볼 거야. 선생님 혹시 저 뭐라고 적혀있나요? 이거 아까 물어보고 쓰신 거 아니야? 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한테 안 물어보셨어? 안 물어보고 쓰신 거야? 그럼 너의 생각은 뭐니? 저요? 근데 저도 확실히 아직 확실히 결정은 못했어요. 그냥 너의 생각을 묻는 거야. 근데 확실히 결정을 못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다음 주까지 한번 고민해봐. 네. 저는 영재 공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좋아요. 영재 하다가 안 되면 각오하시면 되는 거라서. 아 영재를 떨어지는 과거로 내려서 다시 쓰는 거예요? 네네네. 영재 형아들 중에서 합격은 실제로 40% 50%요 사이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과거 대비해요. 그래서 대부분 과거 가요. 그럼 저 일단 영재로 할래요. 기현이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영재 공부 시작해보고 안 되면 12월 달에 과고반으로 이동해 오는데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선택해봐. 처음에 하려면 막 겁나죠. 내가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12월 25일 이후에 우리가 26일인가 개강해요 과고반. 그쪽으로 다 옮겨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해봐. 대신에 오빠들 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야하고 있는 거.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하고요. 성실함입니다. 그래야지 밥 많이 먹어. 그래야 돼. 그때 숙제가 나와요. 당연히 많죠. 숙제는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숙제 없는 데가 없어. 영대만만 숙제할 시간이 더다 월화수목금토 일일 수도 있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수도 있고요. 까지야 기본 아니에요. 토까지가 기본이죠. 근데 성적이 안 되면 일요일 나오겠죠. 근데 그 숙제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맨날 애들이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대부분 과제를 하죠. 그래도 잘 살아가 가고 있잖아요. 죽진 않아요. 공부하다 죽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라고 있냐. 체력이야 체력 입시.
느슨느슨하게 있는 부분하고 빽빽하게 모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빽빽하게 모여 있는 부분을 밀, 느슨하게 모여 있는 부분을 소. 그래서 밀과 소가 반복되는 게 좋아요. 이런 용어들이 낯설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십시오. 주기도 단위가 있어요. 응? 주기도. 주기는 시간이니까 초. 네. 모든 물리력은 다 다르게 있다.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영재 가서 이상한 질문 하면 창피하니까 그 연습 해결하고 하자. 파동이 물리는 것도 에너지예요. 파동 에너지. 파동을 원래 이름은 파동 에너지예요. AM 라디오랑 FM 라디오 차이가 뭐예요? 우리랑 그 빛을 다른 말로 뭐냐면 전자기구가 있어요. 보면 이거 잠깐 보자. 다른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데 왜 빛은 매질이 필요 없을까? 궁금하죠. 자, 실제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름은 전자기구인데요. 태양이라고 하는 별들이 온도가 엄청 높은 거 알죠? 본체가 뜨거우면 뭐 되니?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가 뜨거우면 되는 거죠. 기체가 뜨거우면요.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과 정자로 바뀝니다. 되겠어? 그거를 플라즈마로 불러요. 전하를 입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태양은 표면 온도가 무려 6,000도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소로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전기를 띤 플라즈마 입자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태양의 표면에서 수소가 너네 뭐 만들 때 쓰는 줄 알아? 수소? 폭탄이야. 왜? 빵 하고 터지는 성질이거든요. 근데 뜨겁기까지 하니까 얘 계속 빵빵빵빵 터져. 그 터질 때 에너지 때문에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왁 하고 밀려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밀려 나가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여기가 전기장이라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내용 했죠. 중학교 2학년 내용 했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장이 생기는 순간 그것과 전기와 됐어? 자기는 뭐니? 수직 방향이죠.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운 것처럼 또 자석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뭘 만드냐면 유도전류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으니까 그 자기장 때문에 주변에 또 다른 뭐가 생겨? 전기장이 생겨요. 그 전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뭐가 생기니?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서로 유발하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구에 얘네들이 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온다. 그래서 얘 원래 이름이 전자기파예요. 되겠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동의 원래 이름이 파동 에너지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로 에너지가 전달돼서 오는 거야. 됐어? 그 에너지로 막 유리컵도 막 고음을 내면 막 깨지잖아. 그 에너지가 오는 건데요. 그 전자기파라는 에너지가 올 때 이 에너지의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뭐에 따라 크기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전자기파 중에서 어떤 애는 에너지가 크고 어떤 애는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이 에너지가 큰 애라고 치자. 얘는 엄청 작은 애고 얘는 중간 사이즈 에너지야. 이걸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눈 건데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방사선이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에너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빛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파야 이렇게 불러. 되겠어? 자, 그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높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마선 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핵폭탄이 터질 때 나와요. 그 핵폭탄이 터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감마선이 우리 몸을 확 지나가면 세포가 그 에너지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세포가 터져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감마선 때문에. 근데 이 감마선을 어디서 쓰냐면 김정은 아저씨만 쓰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써요. 뭐 할 때 쓸까요? 항암 치료할 때요. 항암 치료할 때 우리 암세포가 몸에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있어. 그러면 거기다 감마선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마선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이걸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게 감마선이야. 되겠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에너지가 작은 방사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X선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거야. 에너지가 크면 투과율이 좋아요. 잘 뚫고 가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옷을 입고 있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고 뼈다귀가 있어도 그 안에 다 X선이 투과해서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선 쓰는 거고. X선은 세포가 안 죽어. 네. 세포를 죽일 정도의 에너지는 없는데 근데 이것도 1년 동안 많이 노출되면 죽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못합니다. 태아가 기형아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1년에 찍을 수 있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X선을 어디서 쓰냐면 이 X선을 공항에서 써요. 공항에서 여러분들 수화물을 일일이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쭉 가면 그 가방 안에 총 있는지 칼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빛 중에서도 에너지가 큰 애가 바로 자외선이라는 빛이에요. 그 다음이 가시광선이라는 빛이고 그 다음이 적외선이라는 빛인데 이때 자외선은 X선보다는 에너지가 작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자외선 살균 소독 하거든요. 그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다 죽입니다. 되겠어? 근데 이 자외선도 우리가 오랫동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구에는 자외선까지를 차단해주는 보호막이 있어요. 얘네들이 못 들어옵니다. 오존. 그 중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보호막이 오존층인데 요즘에 대기 오염되면 오존층이 자꾸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암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내가 너네를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빛이 반사돼서 눈에 들어와요. 그 빛을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고 있어요. 적외선이라고 부르지만 이거 원래는 뭡니까? 열입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36.5도에 열 나오고 있죠.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전파 중에서요. 집에서 얘 쓰거든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옵니다. 전파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마이크로웨이브야. 그걸로 음식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여러분들 핸드폰 주파수로 쓰는 전파. 되겠어? 셀폰 주파수로 쓰는 거. 그 다음에 TV 주파수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로 쓰는 FM과 AM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이 두 개를 쓰죠. 근데 이 밑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파동의 에너지는요. HF로 계산합니다. H는 뭐냐면 상수값이고요. F가 뭐냐면 진동수를 나타내는 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파동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야. 되겠어? 밑으로 내려올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진동수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는데 파동이 아까 속력구였죠. 파동의 속력구 하는 식이 F 남자였던 거 기억나? 근데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100이야. 그러면 이건 빨간색 빛이야, 파란색 빛이야, 보라색 빛이야. 모든 빛들은 다 그렇다는 거야. 됐어? 모든 빛은 다 그래요. 그러면 빛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공기를 통과할 때는 항상 속력이 100으로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에서는 속력이 50이야. 그럼 그건 빨간 빛이야? 파란 빛이야? 다 똑같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질에서 속력이 일정한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클까요? 보라색이요. 그래서 보라색이 그나마 에너지가 큰 편이고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 이게 가시광선인데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보라색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보라색 자자.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자외선이에요. 되겠어?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도 눈에 안 보여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적외선인 거예요. 그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알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에너지가 큰지도 알겠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고요? 크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라색 빛이 빨간색보다 진동수가 커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의 진동수가 10인데 보라색 빛의 진동수가 100이라고 쳐봐. 되겠어? 자, 근데 공기 중을 통과할 때 보라색 빛은 진동수가 100이야. 빨간색 빛은 진동수가 10이야. 근데 둘 다 공기를 통과할 때 속력은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진동수가 100인 애가 속력도 100이야? 그건 파장이 얼마라서? 1이라서 그래. 됐어? 빨간색은 진동수가 10인데 어떻게 속력이 100이야? 얘는 파장 길이가 얼마라서 그래? 10이라서 그래. 그럼 머리 연습해봐.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뭐해지니? 짧아져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 속력이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커요. 같은 말. 파장은 뭐해져요? 짧아져요. 밑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니까 파장은 뭐해지겠니? 길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전자기파에서 올 때요. 진동수가 큰 애가 이렇게 오고 점점 에너지가 작으려면 진동수는 작으면 파장이 뭐해지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작은 애들, 여기는 에너지가 큰 애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큰 이만큼을 방사선, 이거 빛, 이거 전파 이렇게 된 거야. 그 전파 중에서도 아래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적으면 어떠냐면요. 여기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있는 골목을 너네는 지나갈래 안 지나갈래? 피해 가죠. 왜?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힘이 약하니까. 근데 강호동은 지나가겠죠. 왜? 힘이 더 세니까. 똑같아요. 만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큰 빛은 여기를 팡 하고 뚫고 가요. 이 새끼는 그냥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뚫고 가는 거야. 에너지가 커서. 그래서 투과율이 좋은 거야. 근데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어떨까? 가다가 얘가 있으면 피해서 이렇게 가요. 돌아가게 돼. 너네랑 똑같아. 굳이 깡패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피해간다. 이걸 회전한다. 그러니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으니까 얘네들은 뭘 많이 하겠니? 회전을 많이 하겠죠. 피해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를 틀 때요. 산악지대는 막 산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산악지대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쓰는 전파하고 그냥 우리가 평지에 있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전파가 좀 달라요. 얘는 피해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파장이 조금 짧은 FM을 좀 써요. 근데 산악지대는 이런 걸 만나면 이렇게 잘 피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은 뭘 쓸까요? AM 주파수를 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알겠어? 여기는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되겠어? 근데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이해는 편해서 아까 질문도 했길래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기파라는 겁니다. 전자기파는 서로 유발 시켜가니까 매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빛은 매질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런 얘기 하십시오. 쌤, 그럼 전자기파는 무한소가 나가는 건가요? 근데 가면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요. 파동이 반사된다는 게 파동이라는 건 빛을 얘기해요. 이제 영재나 과고 가면 이 정도 수준의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요. 얘들아 어디까지 풀었어? 자 95페이지까지 못 푼 사람 96페이지까지 못 푼 사람 97페이지까지 못 푼 사람 자 96페이지까지 빨리 치죠. 자 하셨어요. 95페이지 질문. 224. 네? 224. 그러니까 이거 답 3번 아니에요?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3번. 파동은 진동하는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쌤 4번이라고 했어요.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은 항상 일치한다. 네, 4번 틀렸고요. 자, 소리는 매질 없이도 전달된다. 파동이 전달되는 것은 매질이 직접 이동하기 때문이다. 진동수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네, 3번이 맞네요. 답이 잘 나왔어요. 네. 또요. 넘길게요. 자, 96페이지 질문하세요. 232번에 주기랑 진동수랑 파장이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있던 건영이는 방파제에 닿는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일정한 주기로 바뀌는 자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영이가 수면을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면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의 차이점이 80cm래요 라고 하는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는 뭔 얘기예요? 마루와 고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80이래요. 그쵸? 그러면 얘는 진폭이 얼마입니까? 40입니다.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니까 40cm가 진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의 최고 높이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10번째에 해당되는 최고 높이가 도달하는 데까지 12초가 걸렸으면 보면은 자, 얘는요 12초 동안 몇 번 진동한 거야? 10번 진동했죠. 되겠어?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린 거야? 1.2초. 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초죠. 이게 바로 뭐야? 주기야. 됐어? 그리고 진동수는 주기를 역수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0이니까 얼마니? 6분의 5죠. 되겠어?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자 파도는 종판이 획하죠. 이 파도의 주기는 1.2초입니다. 맞는 거고요. 이 파동의 진동수는 12가 아니고 6분의 5Hz고요. 이 파동의 파장 길이가 80cm야? 800cm야? 아니죠. 모르죠. 이거 알 수 있어요? 파장의 정보는 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의 진폭은 얼마예요? 40cm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빨리